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염색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이번에는 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포의 분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포부터 살아있다고 그랬죠. 세포부터 살아있어요. 세포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1858년에 이제 독일 의사 피로부터 시작해서 세포는 반드시 세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세포 하나가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 그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포는 왜 이렇게 분열해야만 되는 걸까요? 왜 그냥 세포가 그냥 이런 세포가 커지면 되지, 이따시만 해주면 되지. 차정원 선생님, 차정원이라는 세포가 왜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어? 성인의 남자는 60조 개의 세포로 돼 있대요. 뭐하러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어? 차정원 세포 하나면 되지. 그렇지 않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핵 안에 여러 가지 유전 정보가 있단 말이죠. 이 유전 정보가 우리 생물의 어떤 생명의 본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기가 이 세포가 커지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핵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고 염색체가 염색 분체되고 기억나? 예. 그럼 유전자를 복제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는 어디 있는데? 유기물에 있거든요. 유기물에. 그 바깥에 있는 유기물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기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세포를 작게 분열하는 거죠. 세포를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세포가 이렇게 작게 작은 것들 여러 개가 되면 될수록 전체의 것은 거의 차이가 없겠지만 뭐가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표면적의 차이가 커지는 거죠. 이때는 표면적이 요거 하나였는데 이때는 표면적이 엄청 많아지잖아. 표면적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표면적이 커지니까 어떤 일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용이하게 돼? 물질 교환이 용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는 반드시 분열해야 되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해야 돼. 그래서 세포가 우리 아까 성인 몸 60조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인 남자가 60조 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60조 개의 세포들을 갖다 주기가 용이한 거예요. 만약에 이 중앙에 있는 곳에 뭐 어떤 세포에 우리 핵이 있고 우리가 손끝으로 먹는다 그러면 먹는 것들이 쭉 전달돼서 그 여기서 또 노폐물이 생겨서 쭉 돼서 발끝으로 갖다 버린다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겠죠. 물질 교환을 용이하게 하려고 우리는 세포는 분열해야 됩니다. 세포가 분열하는데 이 분열돼서 나온 세포, 이 자식 세포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식 세포를 아들 세포가 있고 딸 세포가 있죠. 무슨 세포일까요? 자식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예. 무슨 세포일까? 딸 세포라고 그래요. 아니 왜? 아들 세포는 왜? 아들은 왜 버리는 거야? 예. 좀 기다려봐. 예. 이 딸 세포라고 그러고 이 딸을 낳은 이 엄마 세포, 부모 세포는 뭐라 그래? 아빠 세포, 엄마 세포. 무슨 세포라고 그럴까? 예, 이 부모 세포를 모세포라고 그래요. 모세포, 엄마 세포. 영어로 mother cell. 여기는 son cell이 아니라 daughter cell. 발음 괜찮으나? daughter. 예, daughter cell. 딸 세포라고 그러고 여기 엄마 mother cell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자식을 낳는 건 엄마잖아. 사실 아빠가 낳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는 정자만 주는 거지 아빠가 직접 낳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엄마는 직접 낳잖아. 그러니까 엄마 세포라고 그러고 왜 얘가 딸 세포냐? 얘가 자라서 또 뭐가 될 거니까. 얘가 자라서 또 엄마가 돼서 얘가 또 분열할 거니까. 그렇잖아. 세포는 계속 분열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자식 세포를 아들 세포라고 안 하고 딸 세포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고등학교 배울 때는 그냥 뭐 버금 딸림화음 할 때 그 딸려간다 해서 딸림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대학 가서 원서를 보니까 이 진짜 도우터 셀인 거야. 그래서 진짜 딸 세포구나. 그때 알았죠. 예. 여하튼 이게 모세포가 이렇게 딸 세포가 되는 거 이런 거를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에서 세포가 단세포가 있고 세포 하나짜리로 사는 거. 예를 들면 아메바, 집신벌레, 뭐 대장균 이런 애들은 세포가 하나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곧 세포 분열이 개체 증식이랑 똑같아. 그렇잖아.
대장균 한 마리가 분열해서 대장균 두 마리가 됐어. 그럼 대장균 두 마리지? 세포 하나가 한 놈이니까. 아메바가 분열해서 아메바 두 세포가 됐어. 아메바 두 세포가 됐으면 아메바가 두 마리인 거죠.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 몸 같이 다세포, 세포가 여러 개가 뭉쳐져서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세포는 이 세포 분열이 좀 틀려요. 세포 분열이 크게 몸을 이루고 있는 체세포 분열이 있고 자식을 만드는 생식세포 분열이 있어요. 생식할 때 식자가 저번에 했지. 식자가 자식할 때 식자란 말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만드는 세포 분열이 있어요. 요건 좀 틀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다 체세포 분열이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 피부에 상처가 났어. 표피에 상처가 났네. 아! 그럼 어떻게? 주변 세포가 분열해서 거길 메꿔야 되겠죠. 주변 세포 무슨 세포? 체세포. 체세포 분열해서 거길 메꿔야 되겠죠. 근데 자식을 만들 때 생식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정자랑 난자랑 만나야지 자식이 되는 거지. 손 꼭 붙잡고 잤다고 아침에 자식이 나오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직 믿고 있는 사람 없지? 고등학교 벌써 몇 학년이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건 정자, 난자를 만드는 분열이에요.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서 특정한 때만 되죠. 우리가 언제나 맨날 그 생식세포를 계속 만드는 건 아니죠. 물론 남자는 되게 많이 만든다. 여자에 비해서. 여하튼 이렇게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로 나눠져요. 오늘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럼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 체세포 분열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세포 주기라는 걸 좀 알아야 돼. 세포 주기. 이렇게 모세포에서 딸세포가 하나 나왔어. 딸세포가 나와서 이 딸세포가 자라갖고 또 하나의 모세포가 돼서 또 딸세포를 이룰 때까지 우리 그 한 사이클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포 주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포의 한 주기다. 주기. 주기라는 말 알죠? 어떤 한 사이클이 이루어진 걸 우리 세포 주기란 말이죠. 그래서 세포 주기, 요 세포 주기는 당연히 지금 선생님이 체세포 분열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체세포 분열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아침에 깼어.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저녁에 이렇게 잠이 들죠. 예. 갑자기 박태환 선수 생각나네요. 예. 연습 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커피 마시는 그런 광고가 생각나네요. 여하튼 여러분도 저녁에 이렇게 돼서 아침에 일어난다 이런 생활 계획을 많이 짜봤죠. 요런 식으로 요딴 식으로 그 세포 주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세포는 주로 무슨 시기로 사냐면 세포는 대부분의 시기를 약 95%의 시기를 뭐로 사냐면 간기로 살아요. 간기. 그리고 나머지 요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게 바로 분열기예요. 분열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M기라고 그래. M기. 마이오틱 페이스라고 그래. 마이오틱. 그 유사 분열한다. 너무 어렵다. 하여튼 뭐 M기라고 그래요. 예, M기. 선생님이 그 옆에다 적어놨죠. 마이오틱 페이스. 그래서 세포는 대부분 간기로 살다가 분열해야 되겠다. 그럼 분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 있어.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뭘 예를 들까? 여러분이 아는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 화학 많이 듣나? 예, 박원청정 선생님 알아? 청정쌤 이렇게 좀 키 작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둘이 싸웠어. 막 둘이 싸우다가 청정쌤이 죽어버렸네.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드는 거야. 예를. 근데 청정쌤이 죽을 때 가만히 죽겠냐고. 나를 막 뜯으면서 막 머리까지 잡아당기다가 이렇게 죽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 CSI가 출동하는 거지. CSI가 출동해서 청정 선생님 손가락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딱 떼어놨더니 머리카락엔 유전자가 없어. 머리카락에 유전자가 없는데 머리카락 끝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 모근이 붙어있거든. 모근. 거기에 바로 염색체가 있거든. 염색체, 유전자가 있단 말이죠. DNA가. 그럼 DNA 서열을 해갖고서는 용의자, 만만물리, 네 가지야, 정력생물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래갖고 누구의 DNA를 갖고 가는 거야? 각각의 DNA를 갖고 가야겠죠. 근데 DNA를 어디서 갖고 가야 돼? 이게 질문인 거야. DNA를 어디서 갖고 가야 돼? 지금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DNA는 머리카락에서 난 DNA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만물리, 정력생물, 네 가지 약의 머리카락을 뜯어가야 되겠지? 예,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CSI 같은 거 영화,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면봉 같은 거 갖고 와갖고 내 영어 잘 못 알아듣는데 그건 진짜 알아들었잖아. 딱
듣고 와서 say 정말 say R라고 그러더군. 그래서 하니까 여기 안에를 이렇게 싹 긁어가요. 구강상피세포가 쉽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 번씩 긁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특이하죠. 지금 현장에 떨어져 있는 DNA는 어디에 있는 DNA였는데? 머리카락에 있는 DNA였는데 우리 거 가져간 건 무슨 DNA를 갖고 간 거야? 이게 입안에 있는 걸 DNA를 갖고 왔잖아요. 감기 걸리셨나 보다. 그냥 시원하게 기침하세요. 예. 하여튼 이렇게 그런 DNA를 갖고 가면 되는 거죠. 왜 이 DNA하고 이 DNA가 어떻게 맞냔 말이야? 그게 바로 체세포 분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체세포 분열의 특징. 모세포하고 딸세포의 유전적인 구성이 완전히 똑같아. 이게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수정란, 정자난자 만나서 만들어진 수정란이 세포 하나잖아요. 세포 하나가 분열하고 뭘 어떻게 분열해? 생식세포 분열? 정자난자 만들어? 아니지. 계속 몸을 만들려고 체세포 분열해서 차정원이 하나 됐단 말이죠. 그럼 차정원이 하나 됐을 때 이게 모두가 다 유전자 구성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떼어도.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는 어딜 떼도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뜯었건 아니면 피부를 긁어가서 손끝 밑에 그 청정 선생님 손끝 밑에 그 피부가 있어갖고 피부를 긁어갖고 유전자 구성을 하던 어떤 유전자든 나한테서 떨어진 모든 유전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정자 난자 빼고 제 몸을 이루고 있는 건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가 중요한 거야. 염색체가 여기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쳐보자고. 상동 염색체니까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고. 그럼 얘가 분열했을 때 여기도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체세포 분열이어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를 더블로 만들어줄 경우가 필요하단 말이야. 하나씩 더 만들어줘야 돼. 선생님이 저번에 염색체 할 때 얘기했지. 염색체랑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똑같은 게 하나 더 붙은 게 있는데 요게 바로 염색 분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염색 분체를, 유전자를 똑같이 더 만들어주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간기에 있어. 간기에. 간기를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네. 간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걸 G1기, 이걸 S기, 이걸 G2기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또 영어 들어갔죠. 네, 영어 울렁증 있는 애들 걱정하지 마. 선생님도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 G가 뭐냐면 여러분 그 옷상표에도 있어. 유명하게 갭이란 말 알아? 갭. GAP, 갭. 틈, 사이, 간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S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S기를 중점으로 G1기, G2기. 그러니까 여기 틈이 있고 틈 1기, 틈 2기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여기 생장한다고 그래서 뭐 그로스의 뭐 약자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여하튼 갭의 약자예요. S가 중요한 거예요. S가 뭐의 약자냐면 S가 synthesis. 이거 TH 발음 진짜 중요하다. synthesis. 잘 알아들었나? 알아들었나? synthesis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음악 좀 해봤나? 음악 좀 해보면 이렇게 키보드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모듈이라는 거랑 연결돼 있어갖고 그게 신디사이저라는 게 있어. 들어봤어? 신디사이저? 네, 신디사이저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이런 소리하고 이런 소리를 합성해갖고 이런 소리로 새롭게 만드는 거죠. synthesis가 synthesize가 그 합성하는 기계란 뜻이거든요. synthesis가 합성이라는 소리야. 합성. 뭘 합성하냐고. 뭘 합성해? 그렇지. 염색체를 합성하네. 염색 분체를 합성하는 거야. 우리 그걸 뭐라 그래? 유전물질 복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전물질 복제기다. 유전물질 복제기. 그러니까 분열할 때 똑같은 염색체를, 똑같은 유전자를 나눠 갖기 위해서 염색체를 두 개로 증폭하는 시기가 필요한데 그때가 우리를 S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염색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되게 강조했다. 염색체 간기 때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여. 염색체는 안 보여. 이때는 염색사로 풀어져 있어. 실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염색체 안 보인다. 염색체는 언제부터? 분열기 때만 보이는 거야. 분열기 때만.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염색체를 잠깐 그릴 거야.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절대 안 돼. 여기 염색체가 만약에 요만큼 있다고 해보자. 염색체 안 보인다고? 염색 사로 풀어져 있다고? 이게 S기를 거쳐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G2기 때는 이렇게 되겠지.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었겠지. 언제? S기 때. 괜찮아? 요걸 DNA 양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쪽이 시간이고 요쪽이 DNA 상대량이에요. DNA 상대량. 요 갭이라는 말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요거 이제 지우자. DNA 상대량. 상대적인 양이니까 그냥 기준을 뭐 1로 잡자고요. G1기를 1로 잡으면 요게 G1기라고 쳐봐. G1기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G2기 때는 유전물질을 복제해냈잖아. 그럼 유전물질이 얼마 됐겠어? 1, 2 정도 갔겠죠. 2 이렇게 있겠지. 여기에 G2기일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S기겠지. S기. 유전물질 복제기. 그렇겠죠? 네. 괜찮죠? 네. 충분히 다 이해될 거야.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간기가 되겠죠. 간기가. 세포의 95%가 대부분 간기를 산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G1기가 더 중요해. 왜? G1기 때 세포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살아요. 예를 들면 간세포다. 그럼 간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지. 얘가 분열하고 증식하고 자식 새끼 많이 날라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간의 역할을 해야지. 세포 분열해서 나와서 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간의 역할을 안 하고 지가 계속 분열해갖고 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지 자식 새끼만 많이 나. 그런 걸 뭐라 그래? 암세포라고 그러는 거죠. 암세포 조금 이따 할게. 암세포. 그래서 이렇게 G1기 때 이렇게 잘 살다가 아유 분열해야 되겠다라고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S기 때 해갖고 S기 때 분열해서 S기 때 유전물질을 복제해서 G2기 때 유전물질 그러니까 분열 준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기로 들어가는 거지. 분열기로. 자 이제 분열기로 들어갈게요. 분열기로 들어가면 야 이거 중학교 때 한번 해봤니? 예, 중학교 때 몰랐으면 지금 들으면 돼. 예.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또 분열기 안에 또 이렇게 나눠줘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요거를 한번 좀 들어가 보자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첫 번째, 전기로 접어들게요. 전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포 안에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 염색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띠용용용용. 원래 염색 사로 풀어져 있어서 안 보인다고 그랬지. 염색체가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좀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중심체 있었죠. 중심립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복제를 해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좀 이동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방추사를 형성할 거예요. 지금 방추사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야. 이게 전기야. 전기. 근데 책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이상한 교과서에서 어떤 다른 교과서에서 전중기를 또 만들었어. 전중기. 전중기가 뭐냐면 전기에서 중기 넘어가는 그러니까 전기의 끝부분이다 이거지. 전기의 끝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핵막이 없어져. 핵막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핵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쑥 없어지는 거죠. 쑥 없어지고 그리고 방추사가 동원체에 연결돼요. 이거 저번 시간에 그 염색체 할 때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되면 여기 짤록한 부분이 여기 동원체라고 그랬지. 이 동원체가 나중에 뭐랑 연결된다고? 방추사랑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방추사는 뭐야? 중심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걸 끌고 갈 애란 말이죠. 방추사가 이렇게 동원체에 연결될 거란 말이죠. 하여튼 여기까지가 대부분 다 전기예요. 네, 전중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책이 있고 없는 책이 있어. 대부분 다 전기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어떤 한 권이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 선생님 알지? 모든 교과서를 다 분석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들을 갖다 준단 말이야. 믿고 따라오란 말이죠. 그 다음에 중기. 야, 중기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기가. 전 송중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성균관 스캔들 이렇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잘생겼다 그러고 뭘
피부에 대한 책을 냈죠, 걔가. 그래서 뭐 관심이 있나 보다. 어린 나이 치고는 책도 내고 굉장하다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송중기가 참 할 땐 중기예요, 중기. 중기가 매우 중요해. 중기가 왜 중요하냐? 염색체가 염색체 관찰이 최고야. 염색체 관찰 최고. 뭐라 그럴까? 최고를. 최고. 베스트. 베스트. 손가락 보이니? 예. 최고야, 얘가. 왜 염색체 관찰이 최고가 되느냐? 일단은 얘네가 염색체가 응축이 제일 센 때야. 응축이 제일 셀 때고, 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서 분열기 중에서 얘가 제일 길어. 제일 길어서 관찰이 제일 잘 돼요. 그리고 염색체가 어떻게 되냐면, 염색체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중앙에 이렇게 딱 모이네. 아차, 이 전에 요 염색 분체 있는 걸 안 그렸다. S길 넘어왔으니까 염색 분체 있겠지. 염색 분체 있겠지. 요렇게 돼서 지금 방추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야. 여기 끝에는 뭐가 있다고? 중심체. 중심체가 있는 건 이건 동물세포지. 중심체가 있는 건 동물세포야. 식물세포는 중심체가 없어. 식물세포는 없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기억나는지 몰라. 세포 소기관 때 중심체 없다고. 식물세포는 여기에 갑자기 이 부분이 방추사를 형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가 막 이렇게 되는 별 모양으로 생겨서 이 성상체라는 게 생겨요. 성상체 교과서에 없으니까 외우지 마. 외우지 마. 하여튼 식물세포에는 중심체가 없다. 중심립이 없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그 동물세포에만 중심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기 때 가장 염색체가 잘 관찰되고 가운데를 이렇게 딱 쓴단 말이죠.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후기로 넘어갔다. 후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승리의 모양으로 바뀌어. 드디어 염색체가 잘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왜 승리의 모양으로 바뀌냐? 얘가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염색 분체를 하나씩 끌고 가는 거야. 염색 분체를. 하나씩 끌고 가니까 이렇게 애들이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관측되죠. 이렇게 후기 때. 그리고 말기 때 이렇게 돼갖고 애들이 이제 거의 핵이 이렇게 딱 거의 만들어져요. 요 안에. 핵이 또 만들어지는 거야. 또 만들어진 핵을 뭐라고 그러냐면 딸세포에 들어간 핵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딸핵이라고 그래. 딸핵. 뭐 어렵지 않지. 딸세포에 만들어지는 핵이니까 딸핵. 핵이 형성된다는 건 뭐야? 이 전기 때 없어져 있던 핵막이 다시 보인다는 거지. 핵막이 다시 출현한다는 거죠. 핵막이 다시 출현하고 염색체가 이제 슬슬 어떻게 돼? 염색체가 슬슬 염색사로 이제 바뀔 거야. 염색사로 바뀔 거란 말이죠. 요렇게 되는 게 분열기예요. 분열기에서 선생님은 지금 뭐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핵분열을 중점적으로 얘기했어. 핵분열. 그러니까 세포의 분열은 크게 핵분열하고 세포질 분열로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세포가 안에 핵 있고 나머지를 여기 핵 있고 나머지는 세포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핵이 나눠지는 거 지금 중점적으로 핵 안에 뭐 있어? 염색체 있잖아. 그러니까 염색체 위주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염색체 위주로. 그럼 요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요렇게 나눠지면 그럼 세포질도 나눠져야 되잖아. 여기 세포질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세포질이 나눠지는 게 틀려. 세포질 분열이 좀 틀려. 세포질 분열이. 뭐가 틀리냐? 식물, 동물에 따라서 좀 틀려. 식물, 동물에 따라서. 동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동물부터 할게요. 우리가 동물이니까. 동물부터 해볼게. 동물은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와. 요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부터 분열환이라는 게 생겨갖고 이게 쫑쫑쫑쫑 쪼여. 쪼이고 딱 끊어져 버리네. 그래서 동물세포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부터 이거를 뚝뚝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식물세포는 좀 틀려. 식물세포는 여기 안에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딸핵이 이제 만들어지고 가운데
점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나눠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어떻게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면서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분열한단 말이죠. 세포질 분열이 좀 틀려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이게 좀 나중에 알게 돼. 그리고 세포판은 나중에 여기가 세포벽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식물세포 하면 세포벽 있는 거 알죠? 예. 식물세포 하면 세포벽 있는데 여기 세포벽이 나눠져요. 이 말도 잘 알아들어라. 식물세포에 하면 세포벽이 있다는 게 식물세포만 있다는 게 아니야. 동물에 없다는 뜻이야. 예. 세포벽은 뭐 균류, 버섯도 갖고 있고 대장균, 세균도 갖고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일단은 식물세포를 강조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세포질 분열이 좀 틀리다.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요게 세포질 분열 다른 게 내신에서는 엄청 잘 물어보는 거야. 식물은 심지어는 주관식으로도 잘 물어보니까. 여러분 요즘 주관식 엄청 확대된 거 알죠? 주관식 확대된 거 아니까 서술형 주관식이 확대됐단 말이죠. 서술형 주관식. 말로 풀어 쓰는 것들이 확대됐으니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의 차이점을 설명해라. 그러면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분열환이 돼서 또 끊어진다. 또는 식물세포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세포질 분열. 요렇게 해서 세포 분열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좀 잠깐 가봐. 그럼 DNA 상대량 요 그래프를 좀 완성시켜 보자고. 여기 완성시켜 보면 G2기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 분열기로 접어들었단 말이죠. 분열기로 접어들었어.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자, 말기 때 나눠줘서 핵이 나눠졌다. 핵이 나눠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세포 하나 안에 있는 것만 추적한 거야. 세포 하나 안에 있는 것만. 추적해 보면 말기 때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되겠지. 어때? 네.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가 이게 상동이 두 개가 있었잖아. 상동이니까 2에는 4. 이거 핵상이라는 거 기억나? 핵상, 염색체 저번 시간에 했다. 저번 시간 거를 못 들으면 이번 시간 거가 너무 힘들어. 염색 분체가 뭔지, 핵상이 뭔지 이런 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야. 동원체가 뭔지 못 알아듣으니까 저번 시간 거 꼭 들어야 돼. 2에는 4짜리가 있어. 2에는 2짜리지. 뭐 염색체 2개니까 2에는 2짜리지. 이 염색체 2개야. 저번 시간에 했다. 염색체 이거 몇 개라 그랬어? 1개라 그랬잖아. 이건 몇 개야? 염색체 똑같이 1개라고. 염색 분체는 2개가 됐지만 염색체는 똑같이 1개라고. 그러니까 염색체 이거 2개란 말이지. 2개. 상동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분열하고 나면 어떻게 돼? 얘랑 상동이죠. 2N 있고 염색체 몇 개야? 2개. 이렇게 똑같다고. 염색체 수의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체세포 분열은 없다니까. 똑같다니까. 아까 박원청 선생님 기억나? 목은 떨어졌는데 내 안에 구강상피세포 긁어갔다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체세포는 다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고. DNA 상대량도 똑같고 결국은 분열 전이나 분열 후나 DNA 상대량도 결국은 똑같아지고 염색체 수도 결국은 똑같아진다고. 그러니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체세포의 염색체 수, 염색체 구성과 염색체 수는 그리고 DNA 구성도 완전히 똑같다고. 그러니까 어디든 내 염색체를 마음대로 흘리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른 X가 만약에 만만 물리가 한성원을 한 대 치고서는 몰래 어두운데 뒷길에서 딱 배트로 뒤통수를 날린 다음에 내 정력생물의 체세포를 떨어뜨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제 용의자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모든 세포가 다 요걸 이렇게 도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 건 아니고 우리 몸에는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아. 특이한 것들이. 예를 들면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는요. 아무 때나 이렇게 계속 분열하지 않아요. 걔네는 한번 만들어지면 끝이야. 여러분 운동한다고 근육세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육 섬유가 이렇게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러는 거죠. 얘 근육세포가 많아지지 않아요. 지방세포는 많아진다? 지방세포는 많아져. 그래서 뚱뚱하면 어떻게 돼요? 뚱뚱하면 세포 수가 늘어난다고. 살 빼면 세포 수는 안 줄어. 세포 크기만 준 거지. 한 번 뚱뚱했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조심해야 돼. 세포 수가 딴 애들보다 많단 말이야. 빠진 것 같지만 방심하면 안 돼.
원래부터 말랐다. 원래부터 말랐으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구하라의 망언이죠.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뭐 이런 거. 걔는 뭐 세포 수가 지금 많지 않은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포동포동 하시다. 대학 가면 쪽 빠져. 근데 장담하는데 정말 대학 가면 많이 빠져. 대학 가면 1, 2, 3학년 때 대부분 다 빠져. 정말로. 95%는 빠져. 대부분 빠져. 근데 빠지더라도 세포 수가 이미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몸 관리, 운동이나 이런 거 꾸준하게 여러분 몸을 관리 안 하면 다시 또 훅 찝니다. 주의해야 돼. 하여튼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는 G 원기에서 스톱이야. 얘네들은 더 안 가. 그러니까 머리 같은 거 딱 잘못 맞아서 뇌세포가 죽으면 뇌세포 분열을 잘 안 한단 말이야. 물론 또 한다는 얘기 있다. 영어 지문에 나온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건 예외적인 거야. 그거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고 아직 그렇게 세포 분열이 왕성하지 않다고 해요. 여하튼 뇌세포나 신경세포는 잘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세포들은 왕성하게 자라. 특히 어떤 세포? 우리 이 뼈 안에 골수 안에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볼 세포가 있어요. 피를 만들어내는 적혈구 대박 만들어야 되거든요. 얘네들. 그럼 걔네들은 계속 분열해. 분열됐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피부세포. 피부 여기 때 나오잖아. 때가 다 피부세포 옛날 죽은 거다. 그럼 계속 밀어도 또 때 나오잖아요. 안에서 계속 만들어. 위벽에 뭐 이런 세포. 이런 세포들은 되게 만약 위벽세포나 피부세포들 이런 거 좀 죽었다. 최소한 24시간 안에 다시 복구돼요. 그렇지.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요 세포 주기가 세포 주기가 망가진 애들이 있어. 특히나 어디가? 여기가. G 원기 여기에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체크 포인트가 있어갖고 대부분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주변 세포가 죽었거나 그래서 야 상처를 복구해야 되겠다. 특히 간세포가 그래. 간세포는 평소에 전혀 분열을 안 해. 분열을 안 하다가 간세포가 주변에 어떤 상처를 입었다. 그럼 그때서야 분열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 체크 포인트를 이제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가서 유전물질을 복제했다는 건 뭐야? 나 분열하겠다는 얘기니까. 유전물질을 복제해서 그 분열 준비기를 거쳐서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원래 여기랑 여기도 뭐 체크 포인트가 있긴 있어. 하여튼 그래도 여기 체크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체크 포인트가. 근데 이 체크 포인트가 어떤 이유에서든 망가진 세포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망가져 있던가. 아니면은 화학물질에 의해서 좀 망가지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또 방사선 잘못 째갖고 요번에 일본 원전 사태 이런 거 봤죠? 방사선에 이렇게 잘못돼갖고 하여튼 등등등등으로 여기 체크 포인트가 망가진 거야. 망가져갖고 여기를 계속 넘어가서 계속 분열하는 세포가 있네. 아까 말했지. 이런 세포가 뭐라고? 이런 세포가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암세포에 대해서. 암세포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기랑 여기 세포가 있었다고 쳐봐. 근데 이 세포가 죽었네. 그 요 세포나 요 세포가 그 죽은 세포의 신호를 받아들여고 얘가 그때 이제 분열한단 말이에요. 분열해서 조그만 세포가 나와서 여기 점점 자라서 여기를 메꿔. 여기를 메꿔서 여기를 딱 메꾸면 끝나야 돼. 이게 정상세포야. 정상세포는 이렇게 분열해서 어느 정도 나면 여기 딱 닿으면 딱 끝난다고. 성장을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여기서 멈추죠. 세포 주기가 여기 멈춰 있다고. G 원기에 분열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암세포는 어떻게 해? 만약에 여기 안에 암화되어 있는 애가 컸어. 암화되어 있는 애가 컸다? 암화되어 있는 애가 컸으면 여기 이제 딱 닿았잖아. 저 좀 자라서 닿았잖아요. 멈추지 않아, 이 새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분열하면서 계속 커. 분열하면서. 얘가 암세포야. 암세포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얘는 자기 역할을 안 해. 만약에 간에 암세포가 생겼다. 간의 역할을 안 해. 위에 암세포가 생겼다. 위의 역할을 안 해준다고.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다른 전체에 대한 생각을 안 해. 전체에 대한 생각을. 사회에도 이런 암적인 존재가 있지. 여러분 혹시 반장이야? 회장? 부회장? 그럼 회장, 부회장 이렇게 학교의 또는 그 반의 어떤 더 큰 것을 위해서 지금 따라가자. 그래서 너 조금 희생해주고 우리 이렇게 좀 같이 가자. 너 학원 갈 시간 알지만 우리 같이 모여서 환경미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때? 지 공부 잘해야 된다고.
지만 잘 먹고 지만 해야 된다고 가는 새끼들 있지. 암적인 존재, 암적인 존재. 그러면 안 돼. 전체를 좀 생각해 줘야지. 물론 또 자기 거 다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도 어느 정도 살면서 자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암세포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혹이 생겼다 그런 거야. 여기 이름 부풀겠지. 그렇지 않겠어? 혹이 생겼다. 우리 이걸 종양이라고 그래요. 종양. 종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는데 양성 종양은 이 암세포가 이 주변 애들하고 잘 어울리겠어? 못 어울리겠어? 당연히 못 어울리겠지. 못 어울리고 지네들끼리만 이렇게 살거든. 근데 지네들끼리만 그냥 살고 있으면 다행이야. 그나마. 그게 양성 종양이야. 얘네는 어디로 퍼져나가지 않아. 근데 이 종양 중에서도 악성 종양이 있다고. 악성. 이 악성인 놈들은 여기서 떨어져. 여기서 떨어져서 주변에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닌가? 혈관이나 또는 림프관 이런 것들이 있어. 혈관이나 뭐 림프관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럼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지네들이 떨어져갖고 떨어진 애들이 이동해.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데 암세포가 또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이게 무시무시한 거지. 이걸 전이라고 그래. 전이가 제일 심한 암이 어디냐? 폐암. 폐암이 나중에 발견됐다. 특히 1기, 2기, 3기, 말기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암이 3기나 말기 때 폐암이 발견돼. 그럼 끝나는 거야. 이미 얘가 다른데 전이를 많이 했어. 그래서 참 문제인 거죠. 전이가 중요한 거야. 또 이 유방암이라고 하나? 유방암. 여자 뭐 5대암 중에 하나죠. 유방암. 유방암이 너무 이제 심해져서 이제 유방 절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절제 수술을 할 때 이것도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좀 수술법이 다른데 미국은 그냥 이 유방암 절제 수술할 때는 유방만 이렇게 절제하고 마는데 우리는 전이를 걱정해서 유방을 이렇게 절제할 때 이쪽에 그 림프관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는 림프절이 있거든요. 림프절까지 다 뽑아버려. 왜? 이쪽에 전이를 혹시라도 하는 분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뽑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이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 발견 환자들이 한번 이렇게 해서 잘 치료 받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잖아요. 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이 때문에. 전이를 정말 잘 주의해야 되겠죠. 이런 세포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죽이냐면 제일 큰 거는 여기를 도려내면 되지. 수술해서 도려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방사선 효과가 있어. 방사선으로 얘네를 막 조지는 거야. 막 조지면 얘네들의 DNA가 아예 변화가 너무 심해져 버려. 돌연변이가 너무 심해져 갖고 더 이상 분열 못하고 죽어버리거든요. 방사선 치료가 있고 또 얘네들이 이미 전이 돼서 퍼졌을 경우가 있잖아. 그럼 약물 치료가 있어. 따라다니면서 걔네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약물 치료가 있어. 약물 치료는 어떤 거냐면 방추사의 형성 자체를 방해하는 거야. 방추사가 이렇게 돼야지 이 염색체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분열하잖아요. 근데 방추사를 이렇게 형성하지 못하도록 텍솔이라는 거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여튼 그런 것들 하는 거야. 그럼 그런 것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정상세포도 분열을 못하겠지. 피부 같은 거 잘 못 따라가고. 그래서 화학요법 하면 어떻게 돼? 막 머리털 다 빠지고 그러는 거야. 암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암이 걸리면 다 죽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다 살아. 마지막 요거 한 얘기만 하고 끝내자. 예. 요 암세포가 우리 몸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암화되고 있어요. 이 암은 유전적으로 그 복제를 해낼 때 약간 좀 돌연변이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암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세포도 다 암화돼. 지금 이 순간에도 암화되는 세포가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어린 나이에도 있다니까. 그런데 왜 암에 안 걸리냐고. 왜 암에 안 걸리냐면 정상세포가 만약에 암화되잖아요. 암화되면 정상세포는 자기를 세포 자살을 시켜. 이거 아포프토시스라는 게 있어. 내 전공자잖아. 유식한적 얘기 한번 했어. 아포프토시스라는 게 있어갖고 세포 자살 쪽으로 돌아서 자기 정상세포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거 죽여버린다고. 리소좀 기억나? 우리 저번 시간에 리소좀 가수분해 요소 있다고 얘기했어. 가수분해 요소를 안에서 뭐 터뜨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안에가 가수분해가 다 돼서 자기 몸이 다 죽어버리겠죠? 세포 자기를 죽여버려요. 예를 들면 이거 세포 자살 되게 유명한 건데 우리 몸에 손가락 어떻게 만들어지게? 손가락 어렸을 때 이렇게 있다가 손가락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되겠나?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질까? 붙어 있다 떨어져요. 붙어 있다 떨어지는데 물갈퀴처럼 얘네들이 붙어 있다고. 붙어 있다가 여기 있는 세포들이 프로그래밍화 돼서 여기 죽어요. 지금 스스로 죽는 거야. 세포 자살이야 이것도. 예정 세포사라고 그래요. 예정돼 있다 이거지.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세포가 자살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암도 이딴 식으로 치료하면 어떨까? 암화 돼 있으면 요 아포프토시스 세포 자살하는 경로를 촉진하는 어떤 물질을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 촉진하는 물질을 넣어주면 얘가 스스로 죽을 거 아닌가? 세포 자살 그 경로가 활발하게 돼서 스스로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암 치료에서도 이 세포 자살을 엄청나게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지금 세포 분열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날아봤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정력생물이 자랑하는 개념 보강 단답형 문제. 개보단이죠. 먹어보면 달라집니다. 1번 큰 세포보다 작은 세포가 여러 개 있는 것이 뭐를 증가시킨다고? 그래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고? 뭐를 증가시켜? 그렇지.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고요. 모 분열이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 수와 종류가 동일하다. 분열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생식세포 분열, 정자 난자를 만드는 생식세포 분열과 무슨 분열? 몸을 이루는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은 우리 몸에 어디든 간에 다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고 그랬죠. 분열로 생긴 딸세포가 자라서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 걸린 시간, 총 그거 한 바퀴 도는 거, 우리 그걸 뭐라고 한다고? 세포 주기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세포 주기의 간기 중에서 DNA가 복제되는 시기, 무슨 시기? 신테시스, 합성하는 시기, S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G2기 세포의 DNA량은 G1기 세포의 몇 배다? 2배가 되겠지. G1기가 S기를 거쳐서 증폭돼서 G2기로 가는 거니까 2배가 되겠죠. 염색체가 관찰되기 시작하고 방추사가 형성되는 시기. 염색체가 보인다. 분열기에 들어왔다 이거죠. 분열기에 들어오는 첫째 시기. 전기가 되겠지. 전기. 그런 시기를 전기라고 하고. 염색체 관찰이 가장 잘 된다. 가장 용이한 시기로 염색체가 적도면 가운데 또는 뭐 세포가 이렇게 됐다면 여기가 적도면이고 이렇게 됐다면 여기가 적도면이고 하여튼 가운데 쫙 일렬로 배열되는 시기 중기라고 그랬죠. 중기 너무 중요해. 송중기 중기. 다음 8번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극으로 끌려가는 시기를 우린 뭐라고 그런다? 후기. 염색 분체가 끌려가는 거지. 두 개 붙어있던 하나의 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핵막이 형성되어 딸액이 관찰되고 염색체는 염색사로 풀리는 시기를 말기. 끝장 다 본 시기인지 말기. 식물세포는 뭐가 형성되면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쪼개진다 그랬어. 뭐가 형성되면서?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그런다 그랬죠. 식물세포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해보자. 동물세포는 대부분 뭐 신경세포, 근육세포를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분열한단 말이죠. 근데 식물세포는 안 그래. 식물세포는 줄기 끝하고 뿌리 끝에 생장점에서만 분열해요. 길이 생장. 그리고 옆으로 자라는 건 형성층이라고 해서 형성층 여름에 잘 자랐다가 겨울에 좀 잘 못 자랐다가 여름에 잘 자랐다가 겨울에 잘 못 자랐다가 그래서 그게 나이테가 되는 거야. 그 부분만 분열한다고 나머지는 분열 안 해. 식물세포는. 그래서 식물세포 이런 거 관찰하려면 어떻게 돼? 양파 같은 거 물에다 넣어놓으면 이게 나중에 그 뿌리 자라거든요. 그 뿌리 끝에 잘라갖고 뿌리 끝에 생장점 이렇게 관찰한단 말이지. 아세트산 카민 뭐 이런 거 아세트산 카민 말도 안 나오니 그 염색약 뿌려갖고 핵 염색체 이렇게 염색해갖고 본단 말이죠. 그런 건 선생님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쯤에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 그 실험 설명해 줄 거야. 11번 세포 주기가 고장나서 계속 분열하는 세포. 이런 세포를 뭐라고 그래? 암세포지. 이런 암적인 존재. 암세포. 암세포가 이웃세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또 다른 곳에 암세포가 되는 걸 우리가 암이 뭐가 됐다? 전이 됐다고 한다고. 전이라고 한다고. 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